안녕하세요. 정보봉사개론의 정유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정보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던 거 이후로 정보봉사의 역사와 관련된 이론들, 특히 이론과 관련된 학자들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특히 학자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이번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 관련된 거, 역사라는 것이 어떤 이 학문 분야가 발전해 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론적인 어떤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오는 거잖아요. 이 정보 서비스라는 분야, 정보 봉사라는 분야도 180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뭐 아니면 70년대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정보 서비스의 범위나 개념들과 관련된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 왔거든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런 개념, 역사와 관련된 이론들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이것과 관련돼서 이론들이 있고 이 이론들과 연관된 학자들 이름을 알아두는 것이 이번 파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크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참고 정보 서비스, 정보봉사 서비스 요거 관련된 이론들 살펴볼 거고요. 이론과 관련해서 사서는 이래야 한다, 사서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와 관련된 역량과 관련된 주장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개 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사서는 이래야 한다, 아니면 정보 서비스는 이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거거든요. 그거 살펴볼게요. 먼저 정보봉사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 참고봉사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볼게요. 이 이론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서비스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보면 이용자 교육 vs 정답 해답의 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보봉사라는 것이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측면에 그쳐야 한다라는 거로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봉사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한다라는 해답이나 정답을 제공하는 것 이런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요 앞에 있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보수이론, 중도이론, 진보이론 요것이 정도와 수준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도와 수준에 따른 거죠. 보수적인 거는 뭔가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소 봉사 이론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이용자를 교육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교육 이론이라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수 쪽이고요. 중도 이론은 뭔가 중간적인 느낌이죠. 그 다음에 진보 이론, 최대 봉사 이론, 자유 이론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봉사이냐, 최대 봉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유이론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의 봉사로 정답이나 해답을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진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도 이론은 이 보수 이론이랑 진보 이론의 그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를 참고 과정, 참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참고 과정 이론 이렇게 크게 4개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수이론입니다. 보수이론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이론, 최소봉사이론 이렇게 불렸었죠. 이번엔 최소봉사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교육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주체는 이용자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체는 이용자가
되고 사서는 도움을 주는 역할. 좀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협조와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론이죠. 과거에 비해서 정보 이용이나 습득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라는 것은 뭐 아주 옛날에 비해서예요. 그래서 사서가 정보 탐색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육. 보수는 최소봉사 이론인데 교육. 일방적이죠, 조금. 교육과 관련된 거고요. 이용법을 지도하는 방향이고 도서관은 생애교육장이라고 했는데 주체 이용자가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이용자 교육, 뭐 자료 이용 교육, 데이터베이스 이용 교육, 뭐 기술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다른 관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도서관에서 특히 이런 이용자 교육들, 자원에 대한 이용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수동적이고요. 특징은 소극적이고요. 제한적 협조, 최소한의 제한된 대답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극적이라고 했죠. 최소 봉사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협조를 합니다. 가장 초기에 수동적인 거였죠. 우리 정보 봉사의 개념에서도 정보 봉사, 정보 서비스 개념을 봤을 때에도 이 범위가 확대되었죠. 수동적인 거에서 적극적인 범위로, 적극적인 거, 능동적인 범위. 이런 식으로 요 개념 자체도 확장되어 나갔어요. 이게 초기에는 수동적이고 제한된 서비스에서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나갔었잖아요. 이 정보 서비스의 범위나 이런 것도. 그런 것처럼 이 보수 이론도 초반에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한이다. 근데 그 방법은 교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할 키워드는 뭐 이런 소극적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요 두 개의 키워드, 최소봉사 이론, 최소봉사 그리고 교육이다. 요런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보수 이론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것과 관련된 학자들을 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보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문제나 아니면 보수 이론, 아까 중도 이론, 진보 이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도 있지만 학자들을 유사한 학자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중요한 학자들의 주장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우리 정보봉사 개론에서 외우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외워둬야 하는 거의 외움이 중심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또 역사가 막 이게 외워둬야 학자가 몇십 명 막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주요 한 열 몇 명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정보봉사의 개념도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확대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봐도 여기 1870년대에서 1900년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그때부터 주요 이론들이 이제 등장이 되고 1900년대부터 뭐 주요 학자들이 이론들이 이제 나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기는 요 시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 이론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기여서 요때가 초기라고 볼 수 있죠. 초기에는 사서의 주요 직무가 이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용법 지도에 좀 더 초점을 맞췄죠. 적극적으로 이제 답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보수 이론 관련된 것이 이제 교육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이용법을 지도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나온 학자들은 로빈슨, 윈저, 스포퍼드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표시됐듯이 로빈슨, 윈저, 스포퍼드. 보수 이론의 학자 중에 로빈스라고 보통 이제 외우는데 다른 학자들도 많지만 오티스 로빈슨, 저스틴 윈저, 스포퍼드 요 학자들이 요 시기 그 정보봉사 관련된 이론들이 성립되는 가장 초기의 학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문제에 보수 이론과 관련된 학자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시기와 관련된 학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초기의 학자들은 요 정도다. 초기 1800년대 말, 19세기 말 이렇게 한다면 주로 보수 이론 학자들 내가 다 외우진 못했지만 보수 그러니까 연도까지는 못 외웠지만 보수 이론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의 학자들은 대부분 보수 이론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빈슨, 윈저, 스포퍼드 이렇게 있고 그 후에 1930년대 교육 이론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성장하고 자주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존슨이 보수 이론 관련된 학자로 등장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1960년대나 70년대 같은 경우는 터커랑 레더. 참고 과정 속에서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교육적인 기능이다. 요거 기억해두고요. 보수 이론학자들은 자주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뭐 터커나 레더도 나오긴 하지만 로빈슨이나 윈저, 스포퍼드 보기로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나오거든요. 초기의 보수 이론 학자들이 이렇게 있다. 로빈스, 터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외우죠. 근데 외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익숙해지는 방법이죠. 로빈슨, 윈저, 스포퍼드, 터커, 레더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수 이론 학자와 관련해서. 중도 이론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는 중용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중간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중용 이론이라고 하고 보수 이론과 진보 이론 사이의 과도기적 이론이다. 보수 이론, 진보 이론, 중도 이론. 이게 정도와 수준의 차이라고 했어요. 서비스의 정도와 수준. 요거는 교육 관련된 거라고도 했고 최소 봉사라고 했었죠. 이게 반대로 최대였잖아요. 그러면 최소와 최대의 중간적인 거죠. 사이의 과도기적 이론으로 제한적인 자원으로 인한 절충안, 타협안,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그런 이론이에요. 서비스를 최소한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서라는 것이 이제 도서관에서 한정된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도서관의 자원이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한적인 자원의 한계로 특정한 서비스밖에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절충안 타협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중도 이론과 관련된 정도 수준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서가 정보를 직접 제공을 하긴 해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답을 제공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긴 하지만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나 정답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도 이론이죠. 그래서 교육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육과 정보 제공의 비중이 달라진다.
절충안이나 타협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그때그때 이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달라진다. 봉사를 최대한 최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화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관의 그 실정에 따라서 교육을 최대화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은 좀 줄이고 봉사를 뭐 자료 찾아주는 걸 더 많이 하는 도서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우와 환경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관적인 서비스가 힘들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이때는 이렇게 했다, 저 때는 저렇게 했다. 그 상황과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적인 서비스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요 같은 경우는 관련된 학자는 1929년 맥콤스라고 되어 있어서 뒤에 이 중도 이론은 맥콤스고 진보 이론 학자 중에 맥클루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맥콤스는 중도 이론 학자이고 맥클루는 진보 이론 학자입니다. 요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는 1927년입니다. 아까 보면은 맥콤스가 1927년 중도 이론이잖아요. 보수 이론을 보면 여기쯤인 거죠. 여기쯤인 거죠. 1929년 중도 이론. 맥콤스. 보수 이론이 먼저 나오고 뭔가 중간 절차적인 그런 애들이 여기 사이에 보수 이론 처음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진보 이론입니다. 진보 이론, 최대 정보 서비스, 자유 이론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보수 이론 여기 아예 써놓을까요? 자꾸 지우네요. 보수 이론, 중도 이론, 진보 이론 이렇게 썼어요. 보수가 키워드 교육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번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 이론과 관련된 거였고 이용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었고 최소 봉사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최대 정보 자유 이론이라고 하죠. 자유, 진보, 자유, 최대 봉사 이렇게 돼 있죠. 최소와 최대 사이의 현실적인 거, 현실적 대안이 중도 이론이었어요.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좀 그렇지만 서비스의 범위가 넓고 정보의 질 또한 높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고 자유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 자유로워서라기보다는 자유주의자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이 이론을 주창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죠. 최대 정보 서비스 이론, 자유 이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진보 이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봉사의 이상적인 수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봉사를 최대한 협조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모든 질문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용자의 요구 만족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대 정보 서비스라는 이름이랑 맞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약이나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하기도 해요.